그러고 나서 잘 알다시피 이제 2018년도에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서 이제 이 평화의 시대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아무것도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고착화 돼 있지만 18년도는 대단했죠. 그게 대단했죠. 동계올림픽 평창이 평화올림픽으로도 그렇죠. 존재했고 그때 좀 바로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생생하게 기억나죠. 예. 보수 정권이 무너지고 사실은 그 보수 쪽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그 핵을 한쪽에는 핵을 들고 한쪽에는 평화를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 동무대 같이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정치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맞장구를 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상회담까지 쫙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비핵화가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진정한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가 돌아오는 드디어 등장하나 보다. 그랬는데 계속 교착 상태가 되면서 비핵화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얇아지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재선이 또 되면은 그 다음에 뭐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 선거 기간에 김정은과 무슨 빅 이벤트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일단 물 건너갔고 그러면은 재선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시도를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문제는 재선 자체도 불가능한 안개 속으로 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일반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 당사자가 굉장히 한계가 있고 게다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그 정부도 지금 약간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구도가 어떻게 계속 이어질까? 이런 평화의 기조가 계속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한미 동맹이 깨지고 우리 자체가 안보에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다시 복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돼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때 이 신년사에서 어쨌든 간에 평화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 동계올림픽으로 해서 북한이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뭐 세계 만방의 그 마지막 분단 국가 남북한이 평화의 시대를 여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이 남북 정상회담이 1차, 2차 있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네. 그리고 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평양 공동선언도 나오고 우리 대통령이 평양 가서 2박 3일 그렇죠. 동안 있으면서 15만 어떤 백두산까지 올라가고 군중 앞에 연설도 하고 네. 정말 국민들은 기대가 컸고 이게 그런데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흔히 말해서 노딜로 끝나고 트럼프가 그냥 떠나버리는 뭐 이렇게 됐었죠. 김정은이 평양에서부터 거기까지 이렇게 기차로 쭉 내려갔잖아요. 네. 며칠을 거쳐가지고 이게 내려가고 사실 그 전에 상당히 저쪽에는 국무장관이라든지 어떤 이 실무팀하고 요쪽에 이렇게 협상 라인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사실은 그때 거의 거기에서는 이 이야기가 맥시멈이 최선이 있을 거고 차선이 있을 거고 이런 게 다 준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준비가 됐는데 뭐 일각에서는 볼턴이 그 회담 준비 진행 과정에서 빠졌다가 볼턴이 갑자기 그 당시 어쨌든 직책은 국가안보보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자리였죠. 네. 그래서 볼턴이 느닷없이 회담장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이 협상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한편으로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렇게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 개입 우크라이나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그때 청문회를 하고 이게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이 실제 그 회담에서는 제대로 내용도 모르고 예를 들면은 그런 가운데에서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이 어쨌든 간에 그때 책임자였으니까 협상 거기서 어떤 그 성과를 갖다가 결과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동의하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볼턴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저는 그 점에서 이 협상가라면은 이렇게 뭐 서로 둘째 가는 서러워할 정도의 트럼프가 감으로 이건 이게서 스톱해야 되겠다 이런 감을 저는 가졌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볼턴이 치밀한 어떤 그 속에서 그걸 한 게 아니고 본인은 기본적으로 북은 핵을 포기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협상은 또다시 자기들이 시간을 벌기라든지 국제사회 인식을 바꾸기 위한 그래서 제재를 갖다 좀 풀기 위한 어떤 그런 방책으로 할 거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깨는 게 그 사람 목적이죠. 자기도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그러지고 북핵 협상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어떤 그렇죠. 그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기서 예를 들면서 뭐 이 협력자 운전자라 그랬죠. 맨 처음에 그 운전자 중개자 역할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우리 한반도 우리 남북한으로서는 정말 이게 그 우리 문제인데 우리가 당사자고 우리가 이걸 풀어야 미래가 있고 또 현재도 우리 생존이 걸려 있는 건데 이게 미국의 어떤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휘둘릴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연이어서 유엔 이 화상회의에서도 종전 선언을 국제사회에서 좀 이렇게 협력해 주라 힘을 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북에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2018년도 이런 일련의 과정이 쭉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새롭게 가는 길도 봤고 그 방법도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도 나눴고 그런데 또 여지없이 그 부분들이 황망하게 이렇게 고착되는 과정도 봤고 그래서 이번 11월 미국 대선이 있죠. 네. 내년이 상당히 이제 뭔가 그동안 이렇게 19년, 20년도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좀 호흡 조절이 그거였다면은 내년도에는 새로운 전기를 맞아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북의 입장에서는 내년 2021년 1월 1일이 지금 상당히 새로운 어떤 메시지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미국과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새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대선 결과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제 생각에는요, 우선 뭐 대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지금 핵심은 비핵화잖아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쇼가 계속 돼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비핵화가 아니면 쇼가 내용이 없어지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북한의 비핵화와 정상 국가화를 우리가 도와가지고 평화를 안착시킨 다음에 길게 봐서 통일까지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음이 급하신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어이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한국 정부는 빠져라 뭐 이렇게 수모를 당하기도 하는데 그 진정성이 통하려고 하면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진짜 능력 있는 그 외교진들을 잘 꾸려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리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지금 핵은 우리한테 미국뿐만이 아니라 핵무기는 우리한테는 정말 사활을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드도 뒀다가 그것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안 돼지고 이게 다 핵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핵이 ICBM이 있어가지고 미국을 위협한다라고 해가지고 협상이 들어가지고 그게 포커싱이 돼서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고고도로 해가지고 한반도에 떨어지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핵을 이고 사는 그런 일을
막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 유도를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북한에서 핵을 포기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정은은 핵의 지도자거든요. 김정은이 핵을 했기 때문에 군부도 장악할 수 있었고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생기고 남한에서 발언의 우위도 이렇게 잡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이게 그 안정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을 잘 잡아가지고 포기와 실질적으로 정상 국가를 만들어내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김씨 그 일가의 김씨 왕조와 북한 그 주민들은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들을 구분해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씨 일가가 정권을 잃으면은 더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김씨 일가 김정은을 비롯해서 같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전략은 합리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을 보존시켜주는 거는 우리의 그 사활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내년 1월 1일이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아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과연 핵을 가지고서 본인들이 생존하고 또 국제사회가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하는데 번영은 둘째치고 이게 이 살아나가는 게 정말 이렇게 숨통이 중국이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 중국도 국제사회 그걸 틀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체제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핵이지 핵을 가지고 뭐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지고 저는 그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이 또 이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의 어떤 유시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했던 우리가 2000년도에 정상회담 분들도 그렇게 정언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희망과 기대를 갖다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짚고 싶은 거는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 있고 북미 정상회담이 2차례 있었지만 우리가 북에 대해서 남북 관계에서 말로는 온갖 이야기를 다 했는데 진전된 어떤 모습을 갖다가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게 저기 같은 경우에는 연변에 핵시설 폭파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명박 시절에 이 대북 강경책으로서 오이사 조치로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폐쇄를 갖다가 이거는 박근혜 때 했죠. 예. 그러면서 이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서로 평화의 시대로 하고 정상회담도 3차례 했으면은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이 국제 제재하고도 이렇게 비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관광형이라든지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제 제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아까 금방 이야기했던 저는 또 다른 시각에서 외교 안보 라인이 약했다. 외교 안보 라인이 실질적인 어떤 진전을 해 나가는 데서 나는 여러 가지 경험과 또 본인들의 소신, 의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약했던 거 아니냐. 항상 이야기하기를 미국과의 어떤 실무 협상에서의 난항, 어려움. 그래서 워킹 그룹이 해체돼야 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예를 들면 혼자 사고 칠 수는 없죠. 혼자 사고 칠 수는 없지만 남북 관계가 저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방역이 이렇게 코로나 위기가 극복되고 나고 이 백신이 개발된다든지 국제적으로 된다면은 저는 내년도에 이렇게 북미 협상, 북핵 협상대로 정말 지혜를 모아서 해나가야 되겠지만 남북 관계에 할 수 있는 건 하면서 신뢰를 보여줘야 된다. 이게 말로만 하는 신뢰는 국제사회, 우리 개인 간에도 통하지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신뢰를 위해서 좀 더 국민을 믿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건 그런 과감한 결단과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 김정일에 대해서 또 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북핵 협상에 대해서 그렇죠. 처음부터 아마 왜 어떤 상황 속에 배경 속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 지네바 협상이라든지 여러 차례 거의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왜 깨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북핵 협상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어떤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